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의 많은 상담 고민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 둘이서 진행됩니다. 저희 주식 챔피언 멘토 한 분과 다시 같이 시작할 건데요. 오늘 새로운 분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 멘토님이십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늘 혼자 하다가 같이 하게 됐는데요. 네. 첫 방송이신 것 같은데 네. 각오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긴장되긴 하는데요. 네네. 네. 뭐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편안하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오 한마디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쇼를 찾아온 이민 멘토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인사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저의 항상 이 멘탈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나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항상 밝은 빛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약간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등대 멘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저를 좀 기억해 주시려면 등대지기 멘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가져오시든 어떤 시장을 봐야 할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신다면요. 제가 항상 성심성의껏 열심히 모든 종목을 봐드릴 테니까 등대지기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깜짝 놀랐네요. 배가 들어오는데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뭐 이런 내용의 오늘 그 종목 상담은요,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저랑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은 새로운 멘토님 흐름에 대한 부분들, 대응들 많이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어떤 체크 포인트를 먼저 확인하기 전에 오늘 전화 접수 받고 있는 것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와 이민 멘토님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접수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체크 포인트는 오늘은 제가 시장 전망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외부 요인이죠. 전체적인 거시적인 분위기에서 오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시장에 조금 정체성을 두고 있는 느낌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어지면서 시장 자체가 약간 정체성을 주고 있긴 하지만 저는 하방에 경직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선물 시장에서 매도성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성을 유지하고 콜옵션도 대등하게 비등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었을 때는 시장의 매도성보다는 좀 안정적인 흐름성에서 시장의 외부 요인에 대한 부분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럴 때 얘기 드렸죠. 약세를 보이는 주도 업종, 집중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아래 꼬리가 충분히 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테마 장세가 좀 돈다라고 해서 테마 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주요 기업들 섹터 쪽으로 좀 계속 관심을 두는 게 좋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수급의 움직임이 가장 강한 쪽은 역시 에너지 쪽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의 유혹을 대형주 쪽, 어제 같은 게 2차 전지를 줬지만 어제 2차 전지와 함께 최근 들어서 가장 수급이 좋았던 흐름을 보였던 거는 원전주와 그리고 태양광 쪽에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뭐 이어질 수 있는 순환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어제 반등성을 또 다 기술적인 부분이었죠. 반등성은 좀 있었고 그리고 대형주 쪽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신고가 영역에 가까워지면서요. SK이노베이션 좀 밑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두 기업이 LG하고 그 삼성이 신고가 영역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수급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돌파냐 아니면 저항성의 차익성이냐 이런 부분에 가까이 있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접근성보다는 현재 대차 잔고가 늘어나 있는 2차 전지와 IT 반도체의 조정에 대한 확률을 높게 두고 그 떨어지는 단기 눌림을 기다리는 쪽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떨어지는 걸 샀을 때는 효과는 좋을 것이고요. 올라가는 말 올라탔을 때는 내가 잠시 머무를 수 있고 지켜보면서 불안해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내려온 걸 사는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외부 요인은 미국의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초점을 맞춰지고 있는데 캐나다가 동결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한 번 더 진행했던 부분은 있습니다만 미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뭐 같은 의미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시장은 지금 현재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걸 이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내용은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댐 붕괴라든지 많은 요소에서 곡물가가 하락하고 있던 흐름에서 반등이 어디까지 가느냐의 관점인데요. 저는 기술적 우리가 흔히 이제 흐름상에서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측면으로 표현하듯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 곡물에 대한 이슈는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런 게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이 받는 충격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테마주 쪽에 올라타서 괜히
그 위쪽에서 고가에서 다시 머무르는 형태보다는 그로 인한 외부 요인으로 빠져버린 주가 섹터에 관심을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IT 반도체 역시 오후 들어서 오전장의 쇼크를 조금 받아내면서 아래 꼬리에 출현하면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분할적으로 좀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그 원전 쪽에 관한 관심은 아직까지 기대감,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미국하고의 어떤 내용성, 협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성의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연기금과 기관 수급, 특히 외국인들이 거의 한 달 남짓하게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순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다를 게 없고요. 최근에 반등성 흐름도 굉장히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 점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결국 이제 여름 쪽으로 가면 전력이나 에너지 쪽, 기후 변화, 최근에 또 기후에 대한 부분도 이상 현상이 계속 있죠. 그런 부분에서 기후 쪽 관련된 부분과 7월 달에 엘니뇨 현상에서 비가 많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또 테마성을 접근하는 게 좋다. 급등주 올라가기 전에 미리 선취매할 수 있는 쪽은 결국 이후의 일정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게 좋은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역시 4분기 회복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천천히 내려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을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은 이민 전문가님이 진행을 하실 겁니다.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통화부터 제가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 멘토입니다. 네, 어떤 저는 종목 펄어비스 네, 펄어비스고요. 66,000원 66,000원에 10%요. 66,000원에 10%. 네, 아, 이거 사시자마자 계속 수익 못 보시고 계속 떨어지셔서 이거 마음 아파서 어떡해요? 네, 근데 오늘 또 51,700원까지 가다가 또 네. 조정받는 것 같아요. 아,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시청자님. 게임, 네, 게임주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게임이라고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종목이 현재 뭐 앞으로 도깨비라든지 현재 검은 사막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검은 사막을 좀 모바일 콘솔화한 붉은 사막 게임이라는 좀 종목도 다시 만들고 있고요. 현재 살짝 수급만 봐드린다면 역시 외국인이 5월달 내내 요게 이제 빨간 선이 이제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는 건데 조금만 더 쉽게 네네. 보여드리자면 요거 지금 지표 보이세요? 화면 보고 네네. 계시죠? 여기 분홍 네. 색깔의 이 외국인 선이 계속 사고 있고 기관도 밑에서부터 계속 모아가고 있다라는 건 이 종목이 좋다는 걸까요? 나쁘다는 걸까요? 좋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비중 10%인 게 오히려 조금 아쉽잖아요. 지금 단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셔가지고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4,000원 정도에서 살짝 한번 브레이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져요. 때문에 네네. 현재는 요거 조금 자세히 봐드리자면 차트들이 다 이동평균선 위에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요게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선인데 요 선들이 요 차트가 요 선들 위에 있다라는 건 정배열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배열 초입은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주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른다면 정배열 초입에서 투자하면 거의 실패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는 저라면은 만약에 저라면 비중 10%가 좀 아쉬우니까 뭐 비중 5%씩 더 담던지 오히려 비중을 좀 더 늘려 나가신다면요. 이 종목은 조금 더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네. 추가 매수를 네. 이제 조정받을 때 어느 구간에서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추가 매수 하실 의향도 있으신 거고요, 어머니? 네네. 아, 네. 저는 지금 자리에서라도 좀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 지금 올라왔는데, 여 밑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하라고? 라고 약간 퀘스천 마크를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배열 초입 나쁘지 않고요. 수급 나쁘지 않고요. 또한 게임에 대한 테마성, 게임은 결국에는 중국 판호가 열어준다면, 게임 쪽에서도 나쁘지 않은 시너지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네, 꼭 감사합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나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머니. 아니, 저기, 좀, 생각이 그러면 안 어머니 나네. 제가 맞춰볼게요. 제이시스 케미칼 맞으시죠? 맞아. 맞죠? 네, 그럼 가격 한번 생각해 볼까요? 11,100원이요. 11,100원이요. 제이시스 케미칼 11,100원이세요? 제이시스 메디칼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 정도 됩니다. 10%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기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그게 어, 궁금하네요. 지금 더 제가 사도 되는지 그러고. 뭔가 굿이라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좀 생각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네. 오늘 원전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좀 관계적인 부분은 좀 있어요. 네, 관계적인 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흐름상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발전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가격이 추세적으로 계속 흐름성이 계속 고가 행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11,000원대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1,100원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가장 높은 상단의 어떤 매수 관점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 가격이 왔는데 시간적인 부분도 꽤 걸렸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세요, 어머니?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제 매수가까지 왔는데 내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그럼 저는 이런 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흐름상은 제가 신고가에 갔다라고 해서 더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내가 내려와 가격이라는 게 조정이 있었다는 걸 지금 지켜보셨잖아요. 그죠? 내 계좌를 보면서. 네네. 그럼 그 과정에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놓으면 내려갔었을 때 내가 그 다음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내가 10% 비중에서 비중을 더 늘려서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좀 더 길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1,500원 정도 이상의 시세가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의 흐름으로 본다라면은 좀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위로는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올라가다가 가지 않을 경우에는 어머니가 또 시간적인 부분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흐름상으로는 수급 거래가 들어오는 관점에 봤을 때도 올해 초에 있었던 수급을 들어왔다가 밀렸음에도 다시 해보겠다는 거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겠다는 어떤 흐름성의 그 이슈에 대한 흐름성이 계속 살아있다라고 보여져요.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방향성이 네.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살아있다라고 보여져서요.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이 있고 그래서 저는 한 1,500원대 정도까지 이 상승 시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게 단기간 그러니까 6월이 지금 아직 조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너지 쪽에 대한 네. 이슈나 그리고 개별 기업성의 이슈 모멘텀 아직 살아있을 것 같고 신고가 영역을 한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왔다는 부분에서 그 올라가는 관점 좀 기다려 주시고요. 만약에 한 6월달, 7월달 정도 됐는데도 이 가격에서 큰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간은 제가 봤을 때 6월달 정도까지 좀 지켜보세요. 제가 봤을 때 단기 흐름상 시장이 약간 위축을 받아도 얘는 완전 개별적인 움직임성이 조금 더 뚜렷해 보이니까요. 저는 좀 홀딩 의견 드려보고요. 신고가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시장의 이슈가 덜한 상황에서 거래가 죽으면서도 신고가를 계속 가는 기업은 우리가 추세라고 해요. 추세. 우상향으로 계속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런 흐름을 탈 수 있는 기조を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홀딩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는 솔직히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위로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의 수익률이 한 10% 이상 쪽으로 좀 간다라고 하면요. 5%에서 10%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그럼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휠라홀딩스고요. 필라홀딩스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45,000원에 30%. 45,000원에 30%. 예, 예. 45,000원이시고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신 다음부터는 계속 단가가 올랑말랑 하다가 마음고생 좀 심하셨겠네요. 예. 예, 이거 사신 지 되게 오래되셨죠, 이거?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아, 요즘에는 아예 이 종목에 대해서 쳐다보시진 않으시겠네요.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예. 그러진 않으시고요. 이 종목은 제가 그냥 길게 얘기 안 드릴게요. 이 종목 좋아요. 예, 예, 그냥 너무 지금 좀 마음이 좀 속상하시잖아요. 너무 오래되셨고 내 단가가 한번 온 적도 없고 사자마자 계속 떨어져 있고 하니까 항상 걱정하셨는데 지금 통화 잘 하셨고요. 이제는 올라갈 사이클이 보여요. 요 종목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섬유 쪽, 의복 쪽 이쪽이기 때문에요. 지금 요즘에 단가가 살짝 안 갔다라는 건 중국의 경제가 상황이 좀 내수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가지를 않았던 부분인데
있는데 중국도 결국에는 계속 경제 침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중국 당국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중국 당국에서 결국엔 경기 부양책을 내게 될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은 그럼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기업의 전체적인 약간 펀더멘탈적인 부분. 우리 뭐 시청자님분들 뭐 정확하게 뭐 재무제표를 제가 항상 공부하셔라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보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2020년부터 영업이익은 계속되는 성장세, 매출액도 계속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기분 좋은 100점짜리 재무제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종목은 걱정을 하셔도 된다, 안 하셔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비중이 좀 30%시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더 실으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에서 50%가 넘어가기 때문에요. 비중을 더 실으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이게 다만 아쉬운 건 시청자님이 요 고가에서 사셨다라는 게 살짝 아쉬운 부분인데 요 고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보여요. 차트를 잠깐만 봐드리면요. 저점을 쌍바닥을 찍고 나서 저점을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한 번도 저점을 깨진 않죠. 이렇다라는 건 전체적인 각도가 상행승 추세라는 각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이제 잠자리 드실 때도 두 발 푹 편안히 잠자리 드시면서 요 종목만 맨날 보지 마시고요. 딱 요 단가 오면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할게요. 요거는 그 이상 되는 거는 딱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 딱 오면요. 조금 고민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지금처럼 조금 더 상세히 봐드릴게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매수가는 44,000원에 30%예요. 4만 얼마요? 44,000원에 30%. 44,000원에 30%요?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할까요? 딴 건 다 가는데 이거 갖고 있는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너무 안 가니까. 좀 느려요. 어머니 느리죠, 그죠? 변동성도 막 크지 않는데 또 빠지면 또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흘러내렸다가 또 올라온 듯 싶은데 조금씩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고 막 답답하시죠, 네, 네. 그죠? 근데 또 오다가 또 내 매수가 근처 왔다가 또 내려가는 것 같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대응이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 또 뭐냐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어머니 30%라는 비중이 체감상 어떠세요? 부담스러우세요? 아니면은 내가 전혀 뭐 주가가 내려가도 올라가도 그냥 뭐 크게 연연치 않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부담스러우세요? 아니세요?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이면은 내가 부담이 조금 덜어지겠죠, 그죠? 우리가 무리했다. 좀 내가 좀 무리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걸 좀 줄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현대건설에 대한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는 어머니가 지금 힘든 거는 뭐 주가가 안 올라오는 것도 맞아요. 답답하죠. 뭐 올라오다 내려오다 하는데 어머니가 조금 더 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고 좀 적게 갖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내려오면 내가 더 사겠다라고 해놓고 적게 오른 거는 내가 이 샀는 만큼으로 올라가서 만족할 수 있는 정도. 그게 만약에 한 10% 정도에서 주가가 상승해서 내가 수익 난다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비중을 줄이자고요.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현대건설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뭐 건설이나 이런 분위기상에서의 어떤 느낌보다도 이제 건설 쪽에 대한 모멘텀이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쪽으로 시선이 많이 돌아갈 거예요. 솔직히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런 내용은 조금 뭔가 부풀어진 게 좀 많죠. 근데 그래도 그런 게 시장에 어떤 흐름성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계속 박스권 형태가 우리가 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계속 같은 자리 간다라고 하지만 이전에는 아래쪽으로 이뤄가던 게 이제 조금씩 방향성을 바꾸려고 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리고 추세가 이제 내려가는 하방성에서 이제 자리를 좀 저점을 작년에 올해 1분기가 거의 많은 기업들이 거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하락성이 그만큼 깊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르지 않더라도 옆으로 이제 조금 방향성을 조금 틀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상단이 어머니가 얘기하신 가격대 부분까지 올랑말랑 하겠죠, 그죠? 네, 44,000원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줄여야 되겠죠, 그죠?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해에 대한 부분인데 뭐 플랜트 쪽이나 해서 해 건설 쪽에 대한 이슈가 생각보다 이제 조선 업황하고 약간 좀 맞물리면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조선 쪽 요즘 괜찮거든요. 근데 뭐 플랜트라든지 이쪽이 건설 일부 쪽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다른 건설 쪽이 조금 더 강하겠지만 현대도 역시 그 외적으로 플랜트 쪽에 대한 수주가 많다라는 건 중동 쪽에 이제 건설이나 인프라에 대한 내용성이 많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다만 수급적인 부분은 아직 이제 기관, 특히 연기금 쪽에 중기적인 계획성의 어떤 흐름성이 좀 약해 보인다. 다만 외국인들은 오르락내리락하는 흐름성에서 오르는 흐름에서의 어떤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방향성을 전환하는 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고요. 44,000원 정도까지는 흐름성에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내려갔다 올라오는 흐름에서 비중이 많으니까 아래 사지 마시고요. 오히려 올라왔을 때 줄이는 쪽에서 저는 한 43,000원대, 4,000원대 크게 그 약손실에 대한 부분도 연연치 마시고 비중 절반에서 한 지금 30이니까 20 정도는 줄이고 10 정도만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43,000원까지는 일단 기다려보자.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려도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전화 주세요. 안 오면. 아시겠죠? 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통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 멘토입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저 랩지노믹스. 아, 랩지노믹스. 단가 낮았으면 좋겠다. 매수가는 6,300원에 예? 6,300원에 10%예요. 6,300원에 20%. 아, 10%. 10%. 6,300원에 10%. 예. 근데 왜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세요? 예? 왜 힘드세요? 종목? 아니 그래 사놓고 네. 나서 그래 예. 난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네네네. 저번에 뭐 6,250원까지 오른 걸 제가 못 봐서 못 팔았거든요. 근데 그 뒤로 또 더 내려버리네요. 그러니까요. 이 종목이 지금 진단 키트 때문에 과거에 많이 올라간 거는 아시죠, 시청자님? 예예. 네, 진단 키트 때문에 많이 올라갔는데 현재 국내 상황이나 국외 상황은 현재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아 물론 뭐 조금 엔데믹 쪽으로 좀 가고 있죠. 때문에 이런 진단 키트 쪽 종목들이 뭐 시젠이 됐던 수젠텍이 됐던 랩지노믹스가 됐던 이렇게 많이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지금은 여기 바닥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들은 나쁘지 않다. 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판단되고요. 왜 그러냐면 시젠이나 나머지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요.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21년도부터 굉장히 하락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랩지노믹스는 굉장히 재무가 탄탄해 보이죠. 보이시면. 이 화면 예, 보고 계세요? 좀 키워드릴까요? 뭐 1,000억이나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뭐 현금 보유액도 많고요. 현금 보유액은 여기 유보율로 보면 되는데 현금 유보유액도 많고 일단은 뭐 우리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봐야 될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적인 부분만 보면은 충분해요. 다만 이 기업이 적자가 절대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22년도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조금 내려간 부분은 왜 그러겠어요? 코로나가 거의 엔데믹을 접어들면서 진단키트 사업이 살짝 하향세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떨어진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진단키트주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게 앞으로는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항상 지역 풍토병이나 독감이나 암 진단 그다음에 혈액병 진단 이런 것도 다 진단 키트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시청자님이 사신 단가가 전혀 그렇게 한숨 쉬시고 걱정하실 단가는 아니에요. 저는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은.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자님이 딱 궁금하신 건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까지 가느냐. 이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 거잖아요. 요거는 단기 박스권 장세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시장에서 진단키트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종목이 밑에서 살짝 바닥을 잡아주는 관점인데 현재는 바닥에서 있다가 한 번은 튀어오를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단가가 어디냐? 박스권 상단 7,500원까지 기다리시면 7,500원에서 매수가 정리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걱정 안 되시죠? 7,500원까지 올라오겠습니까? 7,500원까지 예, 갈 수 있어요. 요거 조금 기다리시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그래요? 요거 항상 차트만 보지 마시고요. 신현님 차트도 좀 보세요. 항상 하실 때. 그런 거 볼지 몰라요. 볼지 모르세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전화한 김에 대신 조금 봐드리면 차트 부분은 지금 화면은 보고 계시죠? 시청자님. 예.
차트 부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네모나게 박스를 그려놨잖아요. 이 박스권 예. 안에서 단기간에 움직일 거예요. 이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은. 근데 이 박스권 상단이 7,500원 살짝 넘어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매도가를 7,500원을 집어드린 거고, 요 가격 차트 밑에 거래 보이시죠? 요 거래 차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랩지노믹스를 샀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아직도 이 단가에서 팔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건 한 번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 예. 네. 그러니까 한 번은 타이밍 오면은 쭉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 되게 빠르잖아요. 엄청 주식장 열리자마자 맞아요. 팔딱팔딱 움직일 때 고민 너무 하지 마시고요. 7,000 꼭 500원을 이민멘토가 얘기했으니까 기다려야지 말고 7,450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50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세요. 아셨죠? 아이고,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네, 상담은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고요.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저희 멘토님들이 전국 그리고 서울 경기권에서 강연회가 오프라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말 뜻깊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가셔가지고요. 좋은 내용 많이 담아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상담으로 이어갈 텐데요. 유튜브 상담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또 역시 한 종목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볼 텐데요. 팜스코어입니다. 참 이름만 들어도 좀 처음부터 조금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좀 올라오고 있네요.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6,700원의 비중 5%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진단 잘 내어드려야 될 텐데 6,500원 정도 생각보다 쉽진 않아 보이네요. 팜스코어에 대한 부분들이 쉽진 않아 보이고요. 자, 일단은 시간적인 부분에서 간다라는 부분은 이건 좀 기술적으로 볼까요? 네, 좀 큰 폭의 상승이 있고 난데 꺾였고,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당장의 어떤 리스크는 보이지는 않네요. 현재 상황에서 작년에 어떤 실적 재무적인 부분이 약간 리스크가 잠깐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무가 워낙 폭등적인 부분에 좋은 요소는 있는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흐름성 자체에서 최근 수급이 조금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 없이 조금 반등을 주고 있는 거는 앞서 하락했을 때 거래 자체가 없는 약간 시장성의 소외성으로 빠졌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거래 없이 조금씩 반등을 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6,500원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 저점이 무너졌다라는 관점에서 5,400원대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고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세가 갑자기 또 가팔라진다는 부분에서요. 뭐 특별한 이슈가 강하게 솟아오르지 않는 이상은 시간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5,300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이 있는데 뭐 대응이라는 부분에서 5% 정도 비중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내용적인 부분은 언제 어떤 시점에 내용이 어떻게 많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관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바닥에서 첫 번째로 밑에서 방향성을 전환하는 시세다. 이거는 반드시 한번 눌림 조정이 나타나는 게 제 통계적인 부분에서 봤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흐름성의 추세가 내려왔을 때요. 장기적인 어떤 저항이나 물량의 소화하는 흐름은 결국 횡보가 위쪽 물량을 소화해 준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방향을 V자로 한번 바꾸면 그만큼 또 급락이 빨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각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경우에는 5,300원대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5% 비중 같은 경우는 기업 내용성을 조금 더 지켜보고요. 하반기 때 넘어가는 한 8월 달 정도에 한 번 더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는 한 4,000원 초반대일 것 같고요. 그 가격대로 조정이 나왔을 때 5% 정도면 추가 가능하시다라면 그때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5,300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비중 축소에 대한 고려가 있다라면은 진행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유튜브 첫 상담이네요. 유튜브 상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인지 컨트롤스. 대응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비중 10%시고 매수가는 현재 요 근처시네요. 9,050원 정도신데 이 종목을 뭘 보고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은 대표적으로 좀 세력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세력 종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거래가 한번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라는 건 이 세력들이 끌어올려줄 타이밍에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단기적인 시점으로 좀 들어가시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종목 자체로는 전체적인 재무적인 부분이나 재료적인 부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쁘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은 언제든지 갈 수가 있고 모두 다 아시다시피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타석은 분명히 자동차 부품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대 기아차가 지금 미국 뉴욕주에서 지금 도난 사고나 도난 쪽에 대한 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고 우리나라 국토부에서도 기아차에 대한 좀 제재를 걸고 있기 때문에 요사이 자동차 부품주와 자동차 대장주들이 좀 안 가고 있는데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매수가 단가도 굉장히 그렇게 높진 않으세요. 다행히 뭐 이 정도 위에 있거나 여기 위에 있거나 여기 위에 있으면 조금 제가 좀 안타까워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사신 단가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요. 요즘에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제가 조금 상세히 더 봐드리자면 이렇게 거래가 한번 들어올 때 밑에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밑에 거래가 한번 들어올 때 그 타이밍일 때 정리하고 나오신다면 어느 정도 매출 종가까지 갈 수가 있냐, 주가까지 갈 수 있냐면 1,5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 자리에서 정리하시고 이런 종목들은 조금 작은 종목이니까 조금 더 안전한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또 큰 것들이 많습니다. 큰 것들 위주로 해서 조금 안전한 매매로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이네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모션 제어 쪽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이 좀 있는 기업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약간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도 조금 약간 주춤하고 강했던 적은 있긴 합니다만 저는 조금 더 멀리 본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 조정에 대한 부분들. 로봇주나 이런 테마성이 있었던 기업들이 신용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관심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와 좋다 하다 보면은 빚내서라도 투자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관심이 한번 쏠렸던 테마나 섹터 쪽에서는 분명히 신용잔고가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정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로봇주 역시 비슷하죠. 최근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로메카 뭐 다양한 주도했던 로봇주들이 흐름을 보이다가도 요즘은 이슈가 나와도 아주 단발성으로 다시 빠지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부담 요인, 외부적인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부분이고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재무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회복세보다는 약간 흑자성의 전환성을 보이고 있는 흐름성은 있었지만 그 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내용적으로 좀 더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있었던 이슈에 대한 부분에서 갇혀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현재 가격적인 부분이 크게 리스크는 없지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고려도 조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내려갔다가 올라올 여력은 충분히 매수가 이쪽까지 존재한다. 저는 항상 기준점에 두는 게 이 시세가 나왔던 자리에서 시작했던 구간은 그 자리가 이탈했을 때는 저항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위쪽에 있을 때는 지지력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을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시작됐던 라인대가 역시 13,000원 부근 정도까지가 있다. 현재 15,100원 정도 매수가는 떨어지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공략성이라고 하면 비중을 오히려 절반 정도 줄여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을 단가 조절하는 데 대응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단가 조절을 조금 더 하단에 떨어졌을 때 좀 깊다라면 12,800원 정도긴 한데요. 그런 자리에 다시 담으면 단가 효율성에서 다시 15,100원 자리에서 수익으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죠. 근데 한번 다시 녹화방 돌려보시면서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100원 손절할 자리는 아니다. 전략적으로 10%를 잘 조율하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 로봇 이슈에 대한 부분들 시세적인 부분이 조정이지만 그 조정의 평균가가 이 가격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등은 한번 있을 수 있으니까요. 15,900원 크게 보지 않고 짧게 15,900원대 정도에서 짧은 단기 수익으로 정리하시는 쪽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튜브 마지막 종목 상담은 제가 맡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 올라왔고요. 세경 하이테크고요. 목표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수익 중 약수익권에 살짝 지금 보합권 와 있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을 지금 딱 올라타신 거는 나쁘진 않거든요. 세경 하이테크가.
왜 그러냐면 일단은 항상 종목을 분석할 때 그 종목에 대한 재료부터 분석하는 게 먼저고요. 이 종목의 재료는 뭐냐면 이제 OLED, LCD 쪽, OLED 패널 쪽으로 좀 들어가시는데 앞으로 보시다시피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역시나 강한 투자가 일으켜나면서 앞으로도 OLED 테마는 계속해서 지켜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격에서 들어갔다라는 건 역시나 앞으로 조금 더 탄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사신 것 같고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OLED 쪽에 테마가 붙으면 굉장히 좋아지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이 계속 모아가고 있고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도 조금씩 조금 미량이지만 매수가 몰아가고 있다는 건 외국인 기관 쌍두마차가 끌고 가고 있다는 건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런 거를 보고 테마를 보고 들어가셨다면요. 저라면은 요것은 홀딩하고 지금 보시면 매물대는 요 위쪽에 한 22,500원 선 쪽에서 저 매물대가 좀 걸려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약수익권으로 나오신다면 22,500원 선에서 수익을 정리하고 나오셔도 전혀 무방이 안 되니까요. 목표가는 22,500원으로 잡아드리고 오늘 유튜브 상담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로 가야겠죠?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KPF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KPF. KPF요. 네, 매수가하고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8,500원이고요. 네. 네, 20%예요. 네, 20%세요. 네. 어머니, 사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단타로 하다가 물렸는데 딱 그런 시점인 것 작년에. 같아요. 네. 네, 단타로 좀 하다 물렸는데 네. 아우 너무 오래돼서 이거를 음. 그냥 손절을 해야 되나요? 뭐 에너지 이슈 쪽 관련된 부분이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재료적으로 좀 해소가 많이 이미 됐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기도 좀 부담스럽네요, 어머니. 네, 이거는 재무적인 것도 좀 안 좋다고 나왔던 것 같아요. 재무적인 부분은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관점은 없어요. 그렇진 않아요. 안 좋진 않은데 그래요? 이제 네. 우리가 그 석탄 쪽 관련된 부분을 봤었을 때 모멘텀이 있어서 재무적인 부분이 일시적으로 좀 큰 폭의 어떤 이 효과가 있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하고 네. 있는 사업이 플랜트 쪽이나 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어차피 발전 연료 쪽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쪽 관련된 네. 부분에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우량하게 우리가 그런 관점에 장기적으로 가야 되냐라는 관점의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죠, 그죠? 네. 재무가 좋지 네. 않고 약세를 보이던 기업이 갑작스럽게 네. 이익성이 한번 좋아졌어요. 매출은 이제 성장기가 좀 있긴 했는데 그 이익성에 대한 네. 부분에 의문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네, 어쨌든 뭐 끼는 있어요. 왜냐하면 테마성의 어떤 재료를 갖고 있고 최근에 에너지의 흐름성도 좀 있고 계속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하고 중국에 대한 관계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그들이 또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이 주는 그 영향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겠지만 어머니가 생각하는 8,000원대까지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머니가 네. 과감히 비중을 줄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시세가 네. 이 기업의 시세가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 기업의 어떤 시세의 어떤 흐름을 만드는 거대한 어떤 자본이 움직이는 흐름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가격대가 네. 전 6,000원대부터 7,000원 사이까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시세가 위로 올라오는. 6,000원, 7,000원 사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6,000원에서 7,000원까지 이제 이슈 테마라는 게 이슈가 되면 어느 가격에서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또 쑥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슈가 있었다가 네. 또 사라지면은 그런 힘이 작용되는 게 6,000원에 7,000원 사이 정도라서 제가 보기에는 한 번쯤에 더 7,000원대까지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그럴 때 8,000원까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좀 가능한 얘기를 드리면 네. 한 7,000원 선 정도, 6,800원, 900원 정도 되는데 이런 가격대에서 네. 어머니가 비중을 좀 가감히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추가적인 네, 대응, 네. 이 기업이 재무가 가다가 분명히 꺾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출이 계속 늘어요. 그럼 성장성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네. 부분보다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려면 5년 이상의 매출의 성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림을 그리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테마성으로 좀 강해졌다. 그래서 어머니가 비중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6,800원, 900원짜리에서 비중을 좀 줄여서 부담을 덜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더 오른다면은 위에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아무 이유 없이 그죠? 매수가로 기간이 올라오고. 얼마나 걸릴까요? 어머니도 얘기하고 또 웃음이 나오시죠, 그죠? 예,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예, 저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데 대답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는 저는 제 기준에서만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에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제 기준에서 결국 돈의 어떤 흐름성의 돈이 있는 공간에는 어떤 우리가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들의 자경이 있다라고 그들도 역시 그 가격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격대가 역시 7,000원대고 그런 흐름을 만드는 과정이 얘들이 만들어왔던 과정의 조정 기간이요. 짧게는 뭐 길게는 뭐 한 4개월 정도까지 가지만 짧게는 이제 2개월 단위로 좀 끊어가는 어떤 맥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조정이 나왔던 게 지금 한 달에 2달 정도면 6월 말 정도? 정답일 수는 없어요, 어머니. 근데 제가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서 변곡의 방향성 변화가 생길 거고요.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주가의 흐름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한번 흐름은 나올 거예요. 그게 만약 위쪽으로 올라올 테마가 있으니까 올라온다라면 비중을 꼭 줄여보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그럼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인성정보. 인성정보. 매수가는, 많이 급등했네요. 저기, 4,180원 4,180원. 매수했거든요. 이거 뭐 네. 올라가는데 따라 붙으신 거예요? 오늘 샀어요, 오늘. 그래서 네. 7%밖에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했어요.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올라가서 따라가는 매매도 하셔도 되고 밑에서 저점에서 기다리는 매매도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시청자님의 마음 상태라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올라가서 따라 붙으셨는데 조금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단타로 들어갔어요. 예. 그럼 요거 단타로 들어갔던지 아니면 조금 두렵거나 무섭거나 하시면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사셔서 어쩔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조금 여기 밑에서 예를 들어 여기 밑에서 사셔서 전화하셨으면 저랑 부드럽게 얼마나 많은 부드러운 통화를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불안하시니까 여기로 전화하셔서 저랑 어떻게든 뭐 들으셔서 좀 참고를 하시려고 전화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단타로 들어갔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대응을 할게요. 이게 이제 참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참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보여져요. 단타라는 거는 뭐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요런 단타는 뭐 아시다시피 항상 손절가를 정해놔야 되는데 지금은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긴 장대 양봉 있죠. 화면 보고 계세요? 예, 이 긴 장대 양봉의 거의 절반값 정도 내려온다고 하면은 3,750원 정도 라인 나오거든요. 3,700원. 네, 요게 이제 손절가로 정해놓으시고 여기서 만약에 3,750원이 딱 깨졌다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오점이 뭐냐면 매수는 쉽게 하되 매도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많이 기다렸는데 내가 이 종목은 이렇게 믿었는데 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이해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매도를 해야 앞으로도 시청자님이 어떤 종목을 사든 어떤 주식을 사든 굳이 누구한테 조언을 안 받고 내 자신을 믿는다면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매수는 오히려 고민을 더 하신다면 인성정보 같은 종목은 조금 피하셨는 게 훨씬 더 나았어요. 아셨죠? 이 종목은 조금은 위로는 더 갈 수는 있어요. 거래량 부분도 문제가 없고 위로 더 튈 수 있는데 만약에 매수가 이상으로 튄다면은 수익을 보고 나오셔도 되는데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 다 여기 머리대에 걸려 있죠. 여기 위가 지금 시청자님 매수 단가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좀 차트를 크게 보면 좀 그렇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보단 조금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단 10%라도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갈 확률이 조금 10%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요? 네, 지금 보시면 계속 여기 꼭대기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딱 그 매수 단가에 걸려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한 투자법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항상 종목을 보실 때 단타를 치셨다고 하시지만 신용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신용이 6% 이상 된다라는 건 반대 매물이 출회가 되면 이 종목은 한번 빠질 때 정말 한 3,200원까지 한순간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때부터는 좀 마음 컨트롤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주식 투자할 때 항상 건강을 좀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이 종목 사셔서 계속 보시고. 손에 안 보고 그냥 빠져버릴까요? 네, 저는 좀 그러시고 내가 좀 매수한 게 네네네. 손에 안 보고 그냥 빠질까요?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라면은 그렇게 할 거고 지금 통화가 된 김에 전화를 끊고 지금 약손실권에서 그냥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건 차라리 내일 더 올라가더라도 저를 욕하시는 게 더 나아요. 아시죠?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따라가는 네. 매매만 안 하시면 더 좋은 투자 훨씬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마트 11만 원에 20%예요. 이마트 11만 원에 20%요. 예, 예. 아,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세요. 예. 네. 아, 이거 진짜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든 상황인 거 맞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관점이고 이마트가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는다라는 자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마트가 돈을 못 버냐라는 잘 버냐 못 버냐라고 하면은 실제로 뉴스는요 정말 웃기게도 이마트 이제 회복된다 뭐 한다라고 하지만 이마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소비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소비 쪽인데 우리가 소비 쪽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 원인이 뭐라고 생각될까요? 소비 위축이겠죠, 그렇죠? 예, 불황이 온다고 봐야죠. 그렇죠. 불황이고 그러면은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근데 버는 일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버는 돈이 적으면 당연히 소비도 위축되는데 그 소비 위축되는 관점에서 보니까 물가도 너무 비싸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제 사는 예, 물품도 줄어들고 아끼려고 하게 되고 오히려 요즘 집에서 먹는 것보다 솔직히 제 눈에는 외식하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 이상현상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마트에 대한 부분들이 뭐 적자다 이런 성보다는 시장의 어떤 그 사이클, 업황의 흐름성에 대한 부분이 좀 왜곡적인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좀 코로나 이후에 이 시장 자체가 기조가 물가하고 이런 부분에서 곡물가도 그렇지만 물가하고 요즘 최근에 설탕 가격이나 이런 육류 가격의 상승은 우리 소비, 직접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 이런 지금 제 얘기가 업황이 이마트 관점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다죠. 그죠? 유통 쪽은. 그렇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해서 네. 근데 전화 좀 저는 드렸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건 설탕이나 육류 가격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게 결국 우리가 느끼는 체감도가 극한에 온다. 그럼 경기 침체성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 관점이 경기 침체가 진행되면 먼저 반응하는 게 경기 소비재라고 해서 우리 IT나 이런 제조 쪽이 좋아지고요.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관점은 그 다음 사이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려가지만 반등은 있다. 라는 관점이고요. 지금 내려가는 관점에서 반등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반등성이 어느 정도까지 올 거냐는 부분에서 가격적으로 다행히도 너무나도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일단은 그 장기적인 모멘텀에서 좋은 쪽은 정말 멀리 봐야 되니까 매도성을 가져가는데 저는 일단 95,000원 정도까지는 회복력이 있다라고 봐요. 95,0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고 수급적인 부분들이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예, 예, 예. 외국인들하고 연기금, 그러니까 중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연기금이 매도성이 굉장히 짙어요. 최근 들어서도. 아우, 이전에 예, 크게 하락했을 때도 마찬가지 개념이었고요. 외국인들이 큰 폭의 물량을 털어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한 이틀 동안 크게 뺐었는데요. 그 물량이 개인이 가져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개인은 어차피 내가 봐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기관의 어떤 흐름성이 분명히 한 번쯤은 한 번으로 안 돼요. 지금 빠졌던 부분에서 좀 강하게 좀 많이 들어오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70억, 80억 정도의 순매수로 주는 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사는 날 그때부터 해서 한 3번 정도 많이 사는 흐름을 지켜보고요. 그때까지 가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 5개월은 걸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관점까지는 기다리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산 비중 20%를 지금 내가 여기서 큰 손실을 보고 뺄 것이냐 아니면 좀 기다려서 그 손실폭을 줄일 것이냐라는 고민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줄이는 쪽으로 조금 기다렸다가 손실폭을 줄이는 데서 매도하는 쪽으로 한 93,000원, 4,000원대까지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민 멘토님하고 같이 함께 상담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앞으로도 같이 함께 진행할 거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역시 성공투자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